재수없게 상복 입고 어딜 들어와. 불길하게 얼굴에, 가슴에, 온몸에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시어머니는 양념 묻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어 냅다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철썩? 얼굴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 상복 위로 빨간 김치 국물이 주르르륵 흘러내렸고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장례 치렀으면 김장이나 해라. 얼마나 늦었는데. 뒤에서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슬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지옥을 벗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 그 평범한 오후에서 시작됐습니다. 12월 초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친척 어른들이 모여 앉아 제사 날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부엌에서 차와 다과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한 분 한 분께 차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자 씨가 친척 어른들께 올해도 제사는 저희 집에서 지내야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법도니까요. 친척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정인의 친정언니 박정숙 씨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전화하지 그랬어. 정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김치 좀 가지고 왔어. 거실에서 경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어? 친정 언니가 왔어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지고 경자 씨가 친척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인과 정숙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이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친정 언니가 동생 뒷바라지한 집안이에요. 워낙 없는 집안이라 못 배워서 그런지 눈치도 없고. 순간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집 딸들이 알뜰하더라고요. 시누이 김영미 씨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종갓집에 시집 오려면 집안이 좀 받쳐줘야 하는데. 정인의 언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아니야. 나 급한 일 있어서 갈게. 몸조리 잘하고. 언니가 서둘러 떠났고 정인이 불렀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신 후 언니가 가져온 김치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인아. 언니가 울며 아버지가 응급실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지금 바로 갈게. 통화를 끊고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김장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가긴 어딜 가? 내일부터 김장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큰딸 있잖아. 걔가 알아서 하겠지.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언니 있잖아. 꼭 가야 해? 김장도 해야 한다며. 나도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못 가. 정희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정인아, 아버지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셔. 오늘이 고비래. 언니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만 찾으셔. 빨리 와. 새벽 4시. 정희는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지금 기차역이야. 곧 출발해. 아버지가 계속 너의 이름만 부르셔. 빨리 와. 제발. 의식도 없는데 정인의 이름만 부르신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갈게. 아빠한테 그렇게 전해줘. 기차 시간이 되어. 재빨리 올라타 좌석을 찾아 앉으니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면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려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진동이 계속 울리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갔어? 김장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전화 받아.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한참을 달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인아. 정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영안실이야. 천천히 조심해서 와. 눈물이 계속 흐르지만 닦을 힘도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영안실로 뛰어들어가자 언니가 정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던 정인이 기절했다가 깬 후에는 장례식장의 빈소 영정 사진에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언니와 둘이서 장례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발인 날이라도 와줘. 장담 못해. 엄마도 화나 계셔. 일단 끊어봐. 전화가 끊기고 언니가 정인에게 다가와. 정인아, 아버지는 항상 너 시집살이 힘들까봐 걱정하셨어. 그리고 아버지 책상 서랍에 이것도 있었어. 언니가 건넨 봉투에는 아버지가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정인아 힘들 때 쓰렴. 아빠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봉투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발인 날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잘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흙이관을 덮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틀째 되는 날 상복을 입은 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김장이 한창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배추 더미가 쌓여 있고 빨간 양념이 대야에 가득해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자 씨가 고개를 들어 상복을 입은 정인을 보자마자 재수없게 상복 입고 어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금을 정인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얀 소금이 얼굴에 쏟아져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어 냅다 정인에게 던졌습니다. 철썩? 얼굴에 뭔가 부딪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흰 상복 위로 빨간 김치 국물이 주르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 나가서 장례 치르고 왔으면 빨리 김장이나 할 것이지 눈치 없이 뭘 잘했다고 쳐다보고 서 있어. 못 배운 티를 꼭 낸다니까.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계속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고 또 씻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기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추스리고 마당으로 나가자. 시댁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딜 친정에 허락도 없이 다녀와? 친정아버지 장례가 뭐 그리 중요해서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 못 배운 티를 내요. 티를.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굼뜨기까지 쯧쯧. 순간 정희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올랐습니다. 김장도 명절도 제사도 다 참고 산 세월이 20해. 하지만 아버지 장례마저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빨간 김치가 가득 든 대야를 드러냅다 엎어버렸습니다. 아, 너 지금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옆에 있던 대야도 또 다른 대야도 엎었습니다. 김치가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미친 듯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가 으깨졌고 양념이 신발에 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시누이가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정대 씨와 시아버지가 뛰어나왔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빨간 김치 국물이 온 마당에 흥건했습니다. 그 누구도 정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정인은 그 길로 캐리어에 대충 옷을 주워 담고 아버지가 남기신 봉투와 통장을 챙겨 나가려는데 남편 정대 씨가 정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 못 들어오는 줄 알아.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하고 김치 다시 담으면 없던 일로 해줄게.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아, 박정인, 돌아와. 남편이 소리치고 경자 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꼴이 됐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려 소리를 질렀지만 정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떨리기는 했지만 속은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정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나왔어. 언니한테 갈게. 이제 정말 시댁은 끝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은 힘이 풀려 며칠간 잠만 잤습니다. 보다 못한 정인의 언니가 정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인아,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해. 너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언니, 20해 동안 그 집에서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니는 정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정인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아빠가 남겨주신 것도 있잖아. 언니,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자. 언니, 나 국밥집 하고 싶어. 국밥집? 아빠가 남겨주신 돈으로 시작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좋아.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고 꿈에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언니와 함께 햇빛이 잘 드는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가게를 청소하고 먼지를 닦고 바닥과 창문을 닦았습니다. 몸이 고되고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정인 국밥.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니 더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국물 맛이 좋다. 우리 아빠 생각나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치? 아빠가 좋아하시던 맛이야. 둘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빠, 잘 되게 해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손님이 10명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만들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받습니다. 아빠 돈으로 가게 열었어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매일 늘었고
통장 잔고가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돈으로 정인이 대박을 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장사를 하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를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실인 것을 확인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고 정인을 다시 데려가고 싶어졌습니다. 아가 오랜만이구나. 식사하실 것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요. 경자 씨가 정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며느라,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정인은 시어머니의 본심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회를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어머니 표정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이혼 서류 받으셨죠?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니가 뒤따라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셋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정인 국밥은 전국에서 찾아와 대기번호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가 많아지고 대기업에서는 밀키트로 만들겠다며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면 잔고가 계속 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아빠 봐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김장 처음 해봐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맛있게 해줄게. 고기도 삶고 있으니 이따가 맛있게 먹자. 정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도울게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손 걷고 도우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시댁에서 하도 김장할 때 힘들었기에 누구에게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은 돕겠다며 분주했습니다. 정인은 하는 수 없이 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냄새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입씩 바르는 거야. 직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다들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고 즐거웠습니다. 정인하고 싶어서 하는 김장이었고 정인의 가게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김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정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 한 통씩들 가지고 가. 정인이 말하자 직원들이 좋다고 박수쳤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앉았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정인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인의 손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그중 20년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정인의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고 정인이 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을 것입니다. 정인이 만든 국밥을 대접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인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정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정인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용기를 내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억압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
애쓰는 분들 말이죠. 댓글로 응원의 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